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독특한 시간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르그송이 말한 시간의 두 가지 개념, 물리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앙리 베르그송은 1859년 10월 18일 당시 폴란드 유대인 아버지와 아일랜드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장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을 가졌고 이 때문에 동료 학생들한테 계집애 같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그송은 이 성격을 평생 고수했으며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고등학교 시절 학력 경시 대회에서 항상 입상했으며 마지막 대회에서는 교차하는 양평면에 접하는 구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풀어 수학 전문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수학 스승인 데보브는 자신의 저서에서 베르그송의 해법을 소개할 정도로 그의 수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그송은 수학 대신 철학을 선택했으며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서 수학 대신 철학을 전공한다고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수학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가 철학을 선택한 건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수학 스승인 데보브는 그를 보고 너는 수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철학자밖에 될 수 없겠구나 라고 말하며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수학을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여겼고 칠판 앞에서 풀기만 하면 되는 수학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지만 대학의 정교수직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적 철학자로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인기 있는 자리였습니다. 베르그송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 가장 명망 있는 학자들이 강의를 하는 곳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르그송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후에 프랑스 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었습니다. 에티엔느 질송, 장발, 샤를 페기,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 등도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1913년에 출간된 창조적 진화는 베르그송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철학계를 크게 흔들었고 교황청은 그의 저서를 금서 목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당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격을 띠었고 이는 교황청의 금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베르그송은 프랑스의 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참전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윌슨은 베르그송의 철학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보좌관은 베르그송이 윌슨의 결정을 이끄는 데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전후에는 국제연맹의 학술분과 기구에서 의장직을 맡고 마리 퀴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베르그송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했으며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유대교를 고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철학적 신념과 일치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말년에는 류머티즘 질환으로 고통을 겪었고 1941년에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는 파리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베르그송은 BC 프랑스 정부의 예외 규정을 무시하고 유대인으로서 신분을 등록하려고 줄을 서 있었고 그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생애와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여러분 5시입니다. 강의는 끝났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로 철학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의 생애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그의 사상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은 시간과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베르그송은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간 경험에 있어서 시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시간에 대한 관점은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는 물리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그의 시간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서구 철학과 물리학에서 다루던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리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 물리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은 베르그송이 구분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개념으로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며 숫자나 기계적 시스템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시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확히 60분이 되고 시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수학적으로도 다룰 수 있고 과학적인 계산에도 적합한 시간입니다. 반면 베르그송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지속적 시간 또는 내적 시간은 우리가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물리적 시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지 않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질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즉, 감정이나 기억, 창의적인 사고 등은 물리적 시간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 시간은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수치로 재거나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루를 떠올릴 때 그 하루는 물리적으로는 정확히 24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하루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내적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는 감정이나 기억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즐겁거나 몰두할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지만 지루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지속적 시간의 특성입니다. 또 다른 예로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시간을 잊고 몰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간은 물리적 시간처럼 정확히 흐르지 않고 오히려 흐릿해지거나 왜곡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계와는 다른 내적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지속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물리적 시간의 규격을 따르지 않습니다. 베르그송은 이 두 가지 시간을 구별하면서 물리적 시간은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인 반면 지속적 시간은 개인의 내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적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주관적인 시간으로 감정, 기억, 사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베르그송은 물리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본질이 단순히 수치화할 수 있는 기계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지속적인 흐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시간의 정해진 틀을 넘어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의 본질을 탐구한 것입니다.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지속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적 시간과는 달리 지속은 질적 시간으로 우리가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기계적이고 수치적인 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기쁨을 느낄 때 시간의 흐름은 단순한 수학적 간격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특별하고 깊게 경험하게 되는데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너무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며 이런 경험은 그 사람만의 내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다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경험으로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에 해당합니다. 즉,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간을 단지 지나가는 양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속에서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그 순간을 단순히 과거의 일로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 현재와 연결되어 살아 움직이는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것을 기계적이고 선형적인 흐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감정과 경험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얽히고 변화하며 나타나는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사건은 현재의 나와 연결되어 살아 움직이는 지속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간은 과거와 현재가 고정된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술 창작이나 창의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도 베르그송의 지속을 잘 보여줍니다.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할 때 시간을 단지 선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감정과 아이디어가 얽히며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작곡가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고 창조적으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창작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 자체가 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경험할 때 물리적 시간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지루한 회의나 수업에서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베르그송은 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다르게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별개로 내적 경험으로서의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속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면적으로 경험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즉 내적 경험으로서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베르그송의 시간과 자유.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를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가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물리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의 차이를 통해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에서는 모든 사건이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적인 시간에서는 사건들이 일정하고 반복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과학적 법칙들은 물리적 시간을 기준으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며 이 시간 속에서는 사건들이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나 창조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리적 시간은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고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의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속적 시간, 즉 내적 시간에서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하다고 베르그송은 봤습니다. 지속적 시간은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동적인 흐름입니다. 이 시간에서는 변화와 창조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안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 시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시간은 물리적으로 흐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인간의 경험 속에서 흐른다는 개념입니다. 자유는 예측할 수 없고 창조적인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경험하고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지속적 시간에서는 창조적인 순간들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물리적 시간 속에서는 과거의 결과들이 현재를 결정하지만 지속적 시간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창조적 행위가 미래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물리적 시간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선택은 예측 가능하고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시간에서는 그 선택이 인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선택 자체가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 행위가 됩니다.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연속적인 간격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과 자유의 선택이 만나는 창조적인 순간들이 모인 흐름입니다. 베르그송은 이처럼 시간을 단순히 지나가는 순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는 방식 속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순간들을 중시했습니다. 지속적 시간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며 자유롭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 비판. 베르그송은 시간이 단순히 이성적 사고나 분석적인 방법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속적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직관적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이나 논리적 분석은 물리적 시간, 즉 기계적 시간을 다루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내적이고 질적인 시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되고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다루지만 이는 인간의 감정이나 창조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 사고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넘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베르그송은 인간이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물리적 시간의 기계적인 측정과는 다른 질적이고 내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직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물리적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베르그송은 이처럼 시간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성보다는 직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관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내면의 흐름을 바로 느끼고 그 속에서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베르그송은 직관적 사고가 인간의 정신을 물리적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서
내적 세계와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철학자처럼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물리적 시간에 의해 얽히지 않고 시간을 자신의 내적 흐름에 따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베르그송은 직관을 통해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경험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직관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흐름을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르그송의 시간과 자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음악 연주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음표 하나하나를 따로 계산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음과 현재의 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감정과 의미를 느낍니다. 이는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적 시간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지속적 시간은 기계적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경험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경험은 창조적 자유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연주자는 단순히 악보에 적힌 대로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더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계가 시간을 일정하게 나누는 반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느끼는 시간은 주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베르그송에게 자유란 이러한 시간 속에서 기존의 패턴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의식 속에서 변화와 창조를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그송과 아인슈타인 사이의 논쟁. 베르그송과 아인슈타인 사이의 논쟁은 1920년대 초, 특히 1922년에 파리에서 열린 국제 철학자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 논쟁은 물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시간에 대한 매우 다른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차이를 넘어서서 물리학과 철학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물리학에서 다루는 기계적인 시간 즉 물리적 시간과 구별된 내적 시간 즉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단순히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될 수 있는 선형적이고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경험, 의식 속에서 흐르는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리학적 시간은 인간 존재의 내적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직관적 사고를 통해 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은 그의 상대성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물리적 시간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은 공간과 함께 4차원 시공간의 일부로 물체의 속도와 중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실험과 계산을 통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22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철학자 회의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의 본질을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측정되고 그것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르그송은 물리학적 시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각을 왜곡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인간의 내적 경험, 즉 감정이나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물리학적인 계산만으로는 그 진정한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의 변동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다루는지, 그리고 각 접근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적 시간에 대한 혁신적인 통찰을 제공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베르그송은 여전히 인간의 경험을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은 예술과 철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인간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결국 이 논쟁은 과학과 철학의 차이를 드러내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객관적이고 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양이었고 베르그송의 시간은 인간의 내적 경험과 직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연속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두 사람의 관점이 서로 충돌했지만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주로 시간과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물리적 시간 즉 기계적 시간과 지속적 시간인 내적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시계나 달력처럼 외부에서 측정되는 객관적인 시간인 반면 지속적 시간은 인간의 감정, 기억, 경험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실제 시계에서 보는 시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베르그송은 이 내적 시간이 인간의 진정한 경험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직관을 통해 지속적 시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성적 사고보다는 직관적 사고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에서 흐르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속적 시간의 예시입니다. 또한 베르그송은 인간의 자유가 바로 이런 창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간을 단순히 측정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창조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베르그송의 철학을 통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의 깊이 있는 사상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